네, 이슈 팝하고 시간입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장의 핵심 이슈 선정을 해서 그 이슈와 관련된 다각적인 투자 포인트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이슈는 바이든 반도체 공격 투자 화답할 종목은 어제 오늘 저희가 이제 뉴스에서도 다뤘지만은요, 백악관에서 이 반도체 관련 이 칩 부족 사태 때문에 이 바이든이 집합을 시켰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도 집합을 당했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이 뭐며 이 부분과 연관된 투자 포인트는 어디다 둬야 되는지 그 부분을 오늘 다각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상인증권의 김장열 센터장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회의가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열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 회의의 주요한 내용들은 어떤 게 담겨져 있습니까? 예, 특별한 건 없었어요. 네, 특별한 건 없고요. 예, 왜냐면은, 의미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미팅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미가 있었던 거는, 그 의미가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만, 의미가 있었던 거는, 국가안보, 주관하는, 국가안보, 주관하는 사람이 주재를 했고, 바이든이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웬만한 반도체 업체들 다 참석을 했죠. 인텔, TSMC, 삼성, 자동차 업체가 중요하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GM 포함해서요. 구글도 참석했고, 많은 사람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정치적인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 바이든 입장에서는 인프라, 반도체 인프라가 이렇게 너무 중요하다. 결국 그거는 반도체 업체들, 인텔, TSMC, 삼성 포함해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액션을 좀 보여달라, 투자를 해달라, 투자를 독려를 한 겁니다. 예상이 됐던 거니까요. 그거 자체로는 특별히 이슈가 될 거는 사실 아주 큰 건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인텔 모두가 됐던 건데 미국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 푸체인,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는 혼자 넣으면 안 된다. 말 잘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예상이 됐던 거에 대한 독려하는 미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결정할 수는 화상 통화하면서 19명이 모여서 무슨 결정사가 나오겠으면 결정사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를 확실히 해두려고 하는 그 미국 정치권의 어떤 그 이벤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회담을 하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 결정문을 발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약간 분위기를 다잡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당초에 이제 알려진 바로는 미화로 이제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9조 정도 투자가 지금 미리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투자 부분들이 그러면 이 회의를 통해서 더 확대되거나 변화되는 상황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이 미팅이 있기 전하고 있기 후하고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져서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미팅이 있기 전에도 반도체 쇼티지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현지에서 공장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는 인텔도 발표를 했고요. 그렇죠? 2년, 3년 뒤에. TSMC도 계획을 갖고 있어서 발표했던 걸로 알고 있고 삼성도 확정은 안 줬지만 거의 무르익은 분위기였죠. 그래서 기계획됐던 것은 확정적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굳이 그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반도체나 또는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얼마 전에 SK 이노베이션하고 LG 에너솔루션도 섹터는 다르지만 결국은 자동차에 필요한 부품이거든요. 어저께나 삼성 SDI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의 핵심 그 자원인 자동차 이런 쪽에 필요한 부품이나 이런 쪽에서의 미국 온쇼어 모두 모여서 여기서 만들어라.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분명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수치가 생긴 거는 맞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사실 어제 열렸던 이 회의의 어떤 중요한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그 흐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지난번에 엘래스카에서 이제 미중 간의 회담을 벌이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싸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패권 전쟁이 벌어졌다. 근데 그걸 또 압축해서 보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반도체 패권 전쟁의 관점으로 지금 어제 회의의 시각을 바라보는 입장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국내의 어떤 반도체 업종에도 이제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우려의 시각이나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는 어쩌면 당연할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이슈고, 지금 표면적으로는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한 걸로 커졌지만, 이전 트럼프 시대부터 나왔던, IT의 핵심 기술, 반도체죠. 반도체가 5G건 4세대, 4세대 먹거리 산업이고 분명하니까, 그리고 각종 안보에도 영향을 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아까 국가안보 회의 관련되는 수장이 나와서 주재한 거고, 이게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는 걸 미국이 확실히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이슈예요. 국가안보 안보 보좌관을 주재하고 바디를 참석해 국가안보 이슈다, 장기적이다, 인프라 투자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연 거기서 만약에 중국이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은 한국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압력을 가할 수 있을지 그건 지켜봐야겠지만 삼성 하이닉스나 기타 큰 업체에서도 그런 눈치를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이 중장기적으로 그런 균형 잡기가 과연 말처럼 쉬울 것이냐, 필요성은 있는데 얼마나 현실적으로 그걸 잘 절차할 수 있는 것이냐, 한계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기 때문에 지켜볼 입장입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한국의 하이닉스는 초대 못 받고 하이닉스는 반도체 메모리 중심, 삼성은 워낙 크니까 초대받아서 초대된 게 아니고 참석해 이렇게 온 건데 그런 미국 입장에서 갈등의 불을 조금이라도 꺼줄 수 있는 그런 한국 업체들은 미국의 압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에서 만약에 그런 균형 잡힌 어떤 액션이 온다면 좀 스트레스 받겠죠. 좀 지켜봐야 할 입장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센터장님 혹시 전화 수화기가 지금 약간 좀 소리가 좀 안 좋거든요. 약간 좀 떨어져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시장의 업황이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패권 전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에는 상위권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좀 압축적으로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까? 메모리보다는 각종 새로운 IoT 시대건, 아까 4차 산업혁명이건, 자동차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건, AI 시대건, 한마디로 말하면 다양화되는 거예요, 반도체가. 용량이 많아지고, 또 한국이 부족한 거. 그렇지만, 중국 업체보다, TSMC보다 한국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거, 파운드리죠.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더 커진 건 분명할 것 같고요. 삼성이 여기 앞장서 있고 하이닉스나 동부 하이텍 이런 업체들은 좀 뒤져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본다면 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진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 파운드리 관련되는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중소 업체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물론 주가는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따는 게 있습니다만은 파운드리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기회, 사업 기회, 주식 기회 이렇게 있다고 보여드리고요. 다만 삼성전자가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수를 볼 것이냐 이건 또 다른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잘 되긴 바라지만 자국인 인텔, 그다음에 TSMC도 미국의 공장을 지면서 경쟁은 더 격화될 수 있어. 그래서 잘 해나가야 되는데 아까 말한 필요성은 증가되는데 경쟁률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플라이 체인 업체에서의 중소기업 업체들의 수혜는 그런 업체들은 삼성이건 인텔이건 TSMC건 앞에서 잘 투자하면은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업체, 삼성, 인텔, TSMC 수혜를 받는 업체를 중심으로 잘 대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촉발된 게 차량용 반도체이고 차량용이 AI 시대에서의 첨단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휴대폰이나 PC 말고. 그럼 차량이 자율주행차도 그렇습니다. 전기차도 그렇지만 상당히 혁신적으로 변화를 앞으로 10년 내로 할 건데 거기에 들어간 반도체의 중요도가 과거의 전체 반도체에서 5% 미만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죠. 기술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고 생산을 잘 갖추는 업체가 어떤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의 차량용 시장에서의 반도체의 관심, 잠재력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평가가 이루어질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투톱이 그나마 이제 강보합권, 사실 최근에 시세 흐름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 투톱에 대한 전략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한 또 투자 전략 압축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이닉스는 어제 오늘 그 새벽에 그 미팅했다는 것 자체는 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거 갖고 흥분하거나 실망하거나 뭐 아무 그런 거 없습니다. 중립적인 거고요. 삼성전자는 아까 말한 파운드리 쪽에서의 인텔하고 말씀드린 그런 거에 대한 구체성이 어떻게 됩니까? 삼성의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 거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소부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면 관련되는 서플라이 체인, 삼성, 인텔, TSMC 관련되는 장비 업체들은 소재 업체, 심지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생산 안 하지만 설계하는 업체, 이런 업체들을 중심으로 중소 업체들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커버한 종목 중에서는 다이맥스, 월덱스, 제주반도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어느 정도. 많이 왔다는 게 여지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은 기대치가 반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들으면서 오늘 사지 마시고 조금 더 좀 침착해지면 다시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종목 정도는 그런 종목이 좀 환경적으로 좋은 위치에 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주반도체, 웰덱스, 사이맥스 오늘 좀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따라서는 사지 마시고 관심을 좀 두시는 가운데 대응을 하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상인증권의 김장열 센터장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소리가 듣기 안 좋으셨죠? 죄송합니다. 상태가 안 좋았던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다 자세한 상황들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자, 어떻습니까? 반도체 전체적으로 이제 부족 상황이 이 매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손실이 불어났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각국별로 해서 매출 손실이 얼마나 나왔는지 집계가 된 거를 보니까 이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데이터로 잡히고 있더라고요. 반도체 공급난 파장이 지금 가전, 정보통신, 자동차까지 해서 일파만파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애플의 협력사인 대만의 폭스콘 쪽에서는 반도체가 없어서 아이폰 생산량이 기존보다 10%나 줄었다고 최근에 밝혔고요. 세계 가전 1위 업체가 월풀입니다. 월풀도 가전 생산을 잘 못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생산량이 전년 대비해서 같은 기간에 25%나 줄었다는 최근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도 자동차 공장 휴업한다라는 소식들 가끔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차량용 반도체가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공장까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료를 보시면은 중국은 워낙 캐파가 크기 때문에 피해 규모도 가장 큽니다. 255억 원 집계가 되고 있고요. 유럽도 134억 원 정도, 미국도 한 50억 원 넘는 피해가 현재 수산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이런 상황에서 인텔 쪽에 어떤 발표도 좀 눈길을 끌만해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로이터 인터뷰를 통해서 인텔 CEO가 반년 안에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를 바로 백악관 측에 건의했다고 하고요. 만들어서 그러면 어디에 공급을 할 것인가? 자국의 완성차 업체라고 하는데요. 포드와 GM 쪽에 우선 공급하는 건을 지금 제안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부분도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반도체와 관련돼서 미국에 한 170억 불, 우리 돈으로 한 19조 정도 투자를 미리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이 불러서 어떻습니까? 추가적인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그 내용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바이든표 청구서를 아마 삼성전자가 받지 않을까 예상해 주신 대로 그런 좀 전망이 강했는데 일단은 구체적으로 그런 멘트를 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초청을 받았고 왜 불렀을까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할까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이 됐었는데요. 앞에서 지금 센터장님도 얘기하신 대로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대신해서 지금 파운드리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최시영 사장이 화상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를 지목하진 않았고 어겐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면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 이 부분은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말씀해 주신 대로 한 2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오스틴 쪽에 이제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유력 후보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장을 착공하겠다 이런 발표는 나오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세금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미국 정부와는 밀당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무언의 압박으로 시장에서는 풀이를 하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지금 패권 경쟁의 어떤 본질이라고 이번에 회의도 할 수가 있겠는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안에, 그러니까 미국 쪽에다 시설 투자를 하라는 요구도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어쨌든 이번에는 사실 뭐 이렇게 뭐 강한 압력은 가하지는 않았지만은 결국은 지금 바이든이 생각하는 어떤 정책의 방식이 투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좀 시장의 캐파를 늘릴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어떤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 확보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각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뭐 설비 투자나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여기에 가장 수혜가 되는 거는 장비 업체들이기 때문에 간밤 월가에서도 이번 회의를 두고 해서 주목할 만한 종목을 꼽았는 게 이게 다 반도체 장비 쪽이라는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관련돼서는 뭐 미국 업체들 좀 몇몇 업체를 함께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내부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미국의 요구대로 투자를 많이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어떤 쪽에 수혜를 입을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분석이 많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해외 장비 업체들에게 핵심 장비를 적게 공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다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 우선시가 되고 있고, 이 부족 사태가 아마 내년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장비 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오늘 아침 증권사 레포트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 나설 거라고 합니다. 중국의 시안 공장도 빨리 돌릴 것 같고요. 평택 공장에도 추가적인 투자를 단행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삼성전자의 투자권은 진행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쪽이 같이 수혜를 입을 것인지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리스트를 조금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은 표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 표를 받고 있는 종목을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장비 쪽에서는 한솔케미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간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장비 중에 최선호주로 제시하는 쪽이 많았고요. 원희가 FS나 뭐 PSK도 같이 봤습니다. 소재 쪽에서는 SK 머티리얼즈 워낙에 시가총액 사이즈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묵직하게 움직이는 감은 있는데요. SK 머티리얼즈도 호실적을 예상을 하면서 증권사 추천을 많이 받았고요.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신다면은 삼성전자와 함께 투자권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챙겨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아까 우리 이제 보니까 상상인증권의 김장현 센터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제주반도체, 사이맥스, 월덱스, 한솔케미칼 이런 종목들이요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 여러분께서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서 또 우리 투자 전략을 또 자세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의 이호석 PB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어제 그 회의를 통해서 뭐 사실 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반도체의 어떤 관련의 어떤 방향이 어제를 중심으로 해서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이 부분은 좀 무리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대놓고 압박을 하는 것보다 그냥 이제 은근한 분위기로 압박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건 간에 메시지 자체는 이제 삼성전자한테 이제 저희 원래 19조 원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미국 내 파운드리를요. 그런데 공장을 아마 삼성전자가 더 빨리 건설하게 되는데 더 빨리 이제 증설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뭐 사실 뭐 하이닉스에는 큰 영향은 없고 뭐 삼성전자에는 이제 그나마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이 뭐 실적들은 사실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찌글찌글하거든요. 이 두 투톱에 대한 그런 관점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네, 우선 이제 삼성전자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삼성전자는 지금 제가 볼 때 부족한 건 딱 하나입니다. 이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반도체가 디램 가격 상승했다는 실적만 가지고는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변화라든지 앞으로 회사가 더 변화하고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현재 이제부터 이번 일 계기로 차라리 이제 별주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더욱더 점유율을 높이고 이제 가동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는 훨씬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하이닉스는요? 네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매출 구성이 전부 메모리 반도체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 한 70%가 디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상반기까지 디램 고정 가격이 올라가면서
쇼티지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분위기만 봤을 때는 내년까지도 넘어갈 분위기예요. 해서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만 가지고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미국이 지금 웨스턴 디지털이나 지금 그 키옥시아 인수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랜드가 6강 체제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 키옥시아 인수되고 그 인텔 랜드 사업부도 하이닉스가 인수를 하게 되면 4강 체제로 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과점 시장 형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 기대하고 있던 디램 외에 랜드 시장에서도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가 되면서 실적 개선이 더 폭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과 더불어서 사실 최근에 이제 뭡니까 전체 시장의 볼륨이 작아지면서 외국인 기관처가 공격적인 투자를 나서지 않으니까 대형주급 주식들이 약간 좀 쉬는 감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좀 쉬고 있지만은 이제 상대적으로 소부장 쪽, 뭐 조금 아까도 이제 저희가 논의를 했지만은 소부장에 이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는 사실 랠리가 지금 펼쳐져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볼 때 뭐 이 부분과 연관돼서 여전히 그러면 시장의 어떤 사이즈와 맞춰서 소부장 쪽으로 집중하는 전략 이게 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지금 뭐 대형주들이 못 간다라고 하면 중소형주 중에서 소부장 관련된 중소형들이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뭐 방향성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이제 또 미국 이번 회의를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장비를 더 증설을 하기 위하면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향후 더 길게 보더라도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신규 투자를 해서 소재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미국 내에 이제 현지 공장 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봐도 좋고 앞으로 삼성전자의 증설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도 봐도 좋은 그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미국이 이렇게 증설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중국은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살 길을 찾아서 이제 증설을 해야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와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양쪽을 끼는 꽃놀이패를 쥐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양수겹장 꽃놀이패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호석 PB였습니다. 자, 오늘의 뭐 이슈 팝하고의 내용은요, 사실 이제 이 모멘텀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건 크게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반도체와 관련된 소부장 종목들의 경우 최근에 랠리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주목은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이슈 팝하고였습니다.